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박준현 일일 대표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예, CS 윈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풍력의 대장이죠. 네, 자리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CS 윈드. 네, CS 윈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일일 대표 회사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풍력 타워 전문 기업 CS 윈드입니다. 예, 간단하게 회사 설립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201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회사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기업 회사라는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세계 주 수요처가 터빈 회사인데 4대 주요 터빈 회사를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할 정도로 안정적인 회사다. 그 다음에 7개 해외 법인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과 포르투갈에 해외 법인을 좀 인수했는데, 자, 표를 보면서 짧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주력 제품은 풍력 타워입니다. 타워. 이제 타워, 육상이 있고, 해상이 있죠. 해상인데, 예산은 거의 해상 풍력 타워 전문 기업이다. 육상보다는 해상이다. 이 해상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이게 관련 부품 쪽인데, 이제 베어링은 예사가 이제 CS 베어링을 인수했고, 이쪽에 부품 쪽에다 매출 비중은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육상과 해상용 풍력 타워를 터빈 회사한테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 회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의 그 풍력 시장 터빈 업체 점유율입니다. 이들 회사가 이 그 CS 윈드의 주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베스타스가 글로벌 시장의 1위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골드윈드라는 회사가 14%, 그 다음에 지멘스 독일이죠. 감회사가 스웨덴입니다. 합작해서 13%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13% 정도. 그 다음에 엠비전이라는 회사도 중국 기업인데, 이들 기업 쪽에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 자체는 거의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쪽의 비중이 36%, 25%, 19%, 12%, 기타. 안정적인 회사다. 특정 쪽에 쏠리지 않는 회사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글로벌 전진기지할 수 있는 해외 법인들이 이미 진출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풍력 시장 자체는,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주도권이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진출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쪽은 대만이라든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아시아 시장의 풍력 전진기지고, 그 다음에 터키라든가 영국은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최근에 이제 인수해서 지출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천 포인트는 짧게 시간 관계상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 포인트 자체는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테마가 친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알다시피 ES 경영에 대한 관심이 올해 들어서 부쩍 증가되고 있는 쪽이고요. 이미 7월 달에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했고, 2023년도 도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2025년도부터 도입을 추진한다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EU 쪽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0년도에서 35년도에 전면적으로 폐지를 한다. 이거 다 환경 관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RE100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쪽입니다.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배출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쪽에 관련된 하청회사라든가 회사가 거래 관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펀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는 쪽에서 친환경 쪽에 국내 같은 경우도 글로벌적으로 2,3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자금이 글로벌 시장 빠져나가는 국내 쪽에서 친환경 펀드 쪽에서 계속 유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 자체가 11월 달에 기후 당사국 글로벌 정상회의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립니다. 그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별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죠. 거의 다 대부분 것들이 2050년도에 탄소 중립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도에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도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을 이미 문재인 정부 쪽에서 2030년에 발표를 하면서 2017년도에 했고요. 최근에 아마 10월 달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구체적 시나리오가 아마 발표가 좀 될 것 같고요. 엊그제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2조 5천억 정도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좀 될 정도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관점이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 풍력 시장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가 좀 되고 있다. 자, 이쪽에 파란색 자체는 육상이고요. 육상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제 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앞으로 성장 속도 자체는 해상 풍력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된다.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해상 풍력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유럽 쪽입니다. 유럽이 해상 풍력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인데, 즉 풍력 시장 자체가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해상 쪽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좀 개발된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표를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앞서 있던 이 회사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해상 풍력 확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 회사가 금요일 풍력타워 쪽에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글로벌 시장. 현재는 점유율 지표 자체가 약 17% 정도 좀 되는데, 이따 설명이 들어있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기업체 인수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쪽에 회사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회사 성장 모멘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표를 보시면, 자, 이 회사가 이제 두 가지 최근 들어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베스타스 미국 법인을 약 1,665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인수를 하면서 2025년도까지 6월 달까지 1조 5천억 정도 수주까지 함께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분자, 즉 연간 매출액의 3천억 정도가 앞으로 8월 달부터 연결에 반영이 좀 된다 보시면 될까. 그 다음에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베스타스 인수 효과는 통과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인수했다고 했었죠. 포르투갈에 있는 법인을 인수했는데, 유럽 시장 자체가 해상 풍력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쪽입니다.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포르투갈 법인 인수를 통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자, 예사의 실적인데요. 최근 들어 분기 단위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가 이제 분기 단위 비교하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매출액 2,400 나왔죠. 작년 1분기에 매출액 1,800억이니까 거의 60% 가까이 성장을 했고, 2분기 매출액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2분기 매출액 3,200억이거든요. 작년 2분기 매출액 2,400억이니까 2분기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가를 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자, 회사가 영업이익률도 상승을 좀 하고 있다.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을 수익성 지표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죠. 다음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실적 전망입니다. 실적 전망입니다. 회사 반기 영업이익이 598억, 단기 수익 500억이 났고요. 현재 증권사의 추정하고 시장 자체가 올해 매출액이 1조 2천억, 작년도 매출이 9,700억이니까 거의 40%까지 성장. 이 회사는 거의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의 고성장을 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표를 보시면, 자, 그러면 글로벌 풍력 관련 회사들의 밸류가 어떠냐? 우리나라 현재 풍력 관련 종목들은 해상 풍력 CS 윈드와 삼강 MNT입니다. 요즘 삼강 MNT 주가 잘 가는데, 베스타스 윈드, 가메사, 노르딕스 뭐 회사들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CS 윈드 다른 회사들은 지금 적자거든요. 가메스라든가 노르딕스는 적자인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조 3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상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전략 말고요.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재론님 먼저 돈 들었어요. 네, 바로 지금 예. 밸류에이션 얘기하셔서 지금 밸류에이션 보면은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타워 전문이고요. 그 외적인 네. 회사들은 말 그대로 풍력 사업을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베스타스가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CS 윈드가 미국 지사 부분을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 수주를 대규모로 받아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수주 받은 거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주는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 받았다 치는데, 앞으로 원자재 가격 이거가 앞전에 수주 받았던 그 계약 기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특히나 타워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재료 가격, 후판 가격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에서 일단은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재료 비용 자체가 예사 실적 악화 요인을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죠. 근데 이게 풍력 쪽의 수주는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통상적으로 앞서 이 회사가 1조 5천억 수주를 5년 동안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서 5년 동안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납품할 때는 1개월, 3개월 단위로 가격 협상을 합니다. 그 사이에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반영이 되죠. 현재 후판 가격은
최근에 보니까 동국제강이 톤당 35만 원 하반기 인상이 됐다 하더라고요. 톤당 상반기 때 100만 원이니까 약 35%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분명히 부담이 될 건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풍력 쪽은 장기 계약을 먼저 하고 단기적으로 납품할 때마다 가격 협상을 하면서 가격 상승 부분 자체를 반영시켜준다는 게 풍력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박준현 운영령님께서 지금 수중에 현금이 1조 원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 1조 원으로 CS 윈드 지분 30%를 3조 2천억이나 되니까요. 사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그 강지현 운영령의 한화 2조 6천억밖에 안 돼서 무려 40% 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사실지 궁금합니다. 제 이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이지 않습니까? 성장주이고 하나는 가치주입니다. 예, 가치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막상 진짜 내가 1조를 갖고선 어느 회사를 살 것인가 지분을 했을 때는 이게 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 회사의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좀 긍정적인 성장 네. 영망치를 놓고 봐도 네. 그 근데 자, 한 예, 중형주 정도 수준인데 무슨 말인지 시가총액은 알겠고요. 무려 3조 2천억이면 너무 테마성으로 비싸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런 자, 생각이 이거 표를 보이시게 되면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과 이 회사의 성장성과 비교해 보면 저는 이 회사의 성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물론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도 성장하지. 근데 알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 종목들은 올해 PER 기준으로 해서 60배, 70배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30배예요. 근데 성장성은 예상 거의 답보대인 상태예요. 30% 정도. 물론 2차 전지도 아마 20%, 30% 성장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성장주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성장하는 주식들은 충분히 가치주 대비해서 매매를 해볼 만하다. 대신 이런 종목을 제가 매매한다면 손절 가격은 제일 싫어하죠. 가치주는 주가 빠지면 역발상으로 사야 되겠지만 하나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 가격을 성장주의 함정이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손절 가격을 염두에 두면서 매매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은 이 종목의 주가 밴드 자체가 최근에 보면 7만 1,000원대 정도 저점입니다. 7만 1,000원, 7만 6천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의 이제 약간 중하단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포인트는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 하반기 때까지 모멘텀이 괜찮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 정책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를 우상향 할 것 같고요. 대신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 전략 자체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7만 5천원대 아래에서 사는 전략을 보셔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10월달, 11월달에 국내 정책과 그다음 11월달에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친환경 국제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목표로 해서 10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6만 6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